양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생 앞에서 어제까지 등에 짐을 지우고 종처럼 부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을 수령부터 양반 어른들까지 모두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기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양반 대감댁에서 종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고 밤이면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대감 마님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또 게으름을 피우는 게야? 매를 때려야겠어? 연화의 등에 회초리가 내리쳤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피부가 터지고 피가 흘러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감댁 도련님은 더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장난감처럼 다뤘습니다. 술상을 나르다 넘어지면 발로 걷어찼고 더러운 빨래를 얼굴에 던지며 웃었습니다. 기생년이 감히 양반 앞에서 눈을 들어 내 주제를 알아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몰래 밥을 먹다 들켰습니다. 하루 종일 굶긴 후에 남은 찬밥이었습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도둑년. 저것이 감히 주인댁 밥을. 연화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쩌얼렁. 깨진 사기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마님은 그 조각을 연화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으로 마당을 쓸어라. 빗자루 쓸 자격도 없으니. 연화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되어서야 마님이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군. 내일도 똑같이 해. 연화는 피 묻은 손을 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다. 연화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대감댁을 도망쳐 나와 기생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기생의 삶도 녹록지 않았지만 적어도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무를 배웠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손님들이 눈물을 흘렸고 춤을 추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왜 이 비녀를 남겼을까? 어느 날 기생집에 늙은 악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비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비녀가 어디서 났느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셨습니다. 악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이것은 정삼품 당상관 댁의 문양이다. 20년 전에 사라진. 악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악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악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정삼품 참판 어른의 정실 부인이 역적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그녀에게는 갓난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인은 기생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이는 행방을 알 수 없다 했는데 악사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인 것 같구나. 연화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양반 가문의 정녀라니. 기생의 딸이 아니라 정삼품 당상관의 손녀라니. 손에 든 비녀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누명을 쓰셨다고 하셨지요. 진짜 역적은 누구입니까? 악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당시 참판 어른의 친척이 부인을 모함했다고.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자신을 기생으로 만든 자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관찰사도, 판서도, 심지어 왕조까지. 하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는 것,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리고 복수. 연화는 밤마다 관아의 문서고를 뒤졌습니다. 뇌물을 쓰고, 연주를 동원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20년 전의 기록. 참판 부인이 역적으로 몰린 증거라는 것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당시 참판의 사촌 동생이 권력을 탐내어 형수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위조된 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부인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거짓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참판 어른조차 아내를 버렸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누구인지. 바로 연화를 종처럼 부리던 대감댁의 주인이었습니다. 연화를 매질하고 굶기고 짐을 지웠던 그 마님의 남편. 도련님의 아버지. 그들은 연화의 외조부를 모함하고 어머니를 죽이고 연화를 노비로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에서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먼저 외조부를 찾아갔습니다. 참판 어른. 그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잃고 자식도 잃고 쓸쓸히 종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비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내 며느리의. 저는 그 며느리의 딸입니다. 어르신의 손녀입니다. 노인이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죄다. 내가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다. 손녀를 버렸다. 연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머니를 버렸을 때 저는 종이 되었습니다. 양반댁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할아비를. 연화는 뒤돌아섰습니다. 용서는 어머니께 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 누구에게? 어머니를 모함한 자. 저를 종으로 만든 자. 그 대감댁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가 내 사촌 동생이 그랬다고? 연화는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읽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자의 농간에 넘어간 것을. 연화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그자들을 벌하는 것을.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지. 내 며느리와 손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판이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연화와 참판 어른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대감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뇌물수수, 백성 착취, 위조 문서 작성, 그리고 무엇보다 형수 모함.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참판 어른의 옛벗이 이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임금님의 재가가 떨어졌습니다. 대감을 불러들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벌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자들이 무릎 꿇는 것을. 연화는 대감댁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이 잔치를 연다고. 대감과 마님, 그리고 도련님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치에 왔습니다. 호화로운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사들이 연주했습니다. 대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한양 제1의 기생답군. 호호. 마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기생 주제의 잔치는 제법이야. 도련님은 연화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생을 내 첩으로 삼아야겠어?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해주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참판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조 판서와 금오랑 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참판 어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사촌 동생.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조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왔다. 대감. 너는 20년 전 형수를 모함하여 죽게 만든 죄가 있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정삼품 참판 정실 부인의 유품입니다. 대감이 발버둥 쳤습니다. 기생년이 감히. 저것은 거짓이다. 참판 어른이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다. 저 아이는 내 며느리의 딸이다. 내가 죽인 형수의 딸이다. 잔치에 모인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가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웠는지, 어떻게 편지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형수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련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녀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년이다. 어떻게 감히. 연화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 집에서 종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매를 맞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야말로 이 집안의 적손이었고
당신들이야말로 역적이었습니다.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련님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연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그들에게 무릎 꿇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그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가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 일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조정에서 어머니의 신원을 회복시켰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참판 어른의 손녀로, 양반가의 정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화려한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녀만 꽂고 수수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참판 어른이 물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도 된다. 혼인을 하겠느냐? 벼슬을 할 사람을 소개해줄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생이라서, 종이라서, 신분이 낮아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참판 어른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우리 가문의 핏줄이구나.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딸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양반가의 귀한 아가씨가 아닌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창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껴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참판 어른이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로서, 마침내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연화의 눈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